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비시의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쓴 책 제7권 조선 왕비 시에대다 여기에 자세히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혹시 그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외교적인 차원에서 을미사변이 왜 준비가 됐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화돼 가지고 이 을미사변에 직접적으로 동원된 사람들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제 삼국 간섭의 여파로 조선의 보호국화를 포기를 하면서 이제 갈팡질팡하는 와중에 이노우에 가오루 공사를 소환하고 군부가 오매불망 원하던 이 조선 전신선의 보호를 위해서 일본 군 출신을 고르고 골라서 공사로 추천한 사람이 이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천하가 다하는 아주 무단파, 힘으로 모든 것을 하는 이런 사람이고 또 낭인 그룹들하고도 굉장히 깊이 연계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조선 공사로 발령을 내게 되니까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이 본인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 정부가 조선을 어떻게 할 건지 조선 정책이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정부에 대한 대한 정책이 도대체 뭐냐? 내가 보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첫째로는 일본이 조선을 독점 지배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구미열관과 공동으로 보호하는 방법, 셋째로는 러시아하고 분할 점령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일본이 조선을 독점 지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도대체 조선 정부를 어떻게 할 건지를 정해줘야 내가 가서 소신껏 일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본 정부에서도 방침이 없다. 네가 적당히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적당히가 어딨냐. 그러면은 내가 주한공사로 가는 마당에 나에게 조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전권을 나에게 다오. 내 마음대로 임기응변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달라. 이렇게 나오니까 일본 정부에서 어떡하지 할 때 이 미우라 고로의 동양 사람인 이 데라우치 마사타케라는 사람이 야 지금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때가 아니라 당신이 가서 이 일을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내 직권으로 당신이 조선에 가서 네 마음대로 행동의 자유를 너에게 부여해 줄 테니까 빨리 빨리 가라. 그래가지고 행동의 자유를 부여받고 조선으로 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민비시에는 미우라 고로라는 이 공사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 행동의 자유를 부여한 데라우치 마사타케 같은 사람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미우라 고로는 나에게 행동의 자유를 허락을 했으니까 내가 가서 내 마음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한다. 그래서 이게 일이 진행이 된 것이죠. 그때 이제 이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제 내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조선 문제에 가장 정통한 전문가가 누구냐 하고 물색을 해보니까 세 사람이 나타나요. 한 사람은 시바 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다케다 한시라고 하는 조선에서 활동한 낭인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나중에 한일 합방에도 이 사람이 뒤에서 이제 일진에 이런 걸 조정하라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에 스기나리 히카루라고 하는 이 사람도 일본의 낭인입니다. 이 세 사람을 조선 전문가로 데리고 오는데 특히 이 시바시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어디 가서 깡패대장이나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카이 산시라고 하는 필명으로 가인의 기후라고 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게 대대적으로 히트를 친 그야말로 일본의 문필가 중에서도 문필가고 그 다음에 김옥균 박영웅하고도 아주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정계에 진출해가지고 중의원으로 팔선을 하고 이런 일본 당대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문제는 바로 이 시바시로 같은 이 당대 최고 엘리트가 조선에 와가지고 조선 낭인을 지휘해가지고
민비 시해를 하는 민비 시해를 모든 작전을 이 사람이 지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 정부가 그냥 술 취한 낭인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죽인 게 아니라 이런 아주 당대의 최고 엘리트들을 총동원해가지고 국가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케다 한시는 참 우리 그 역사의 그 뒤안길에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뭐 일진에 하고도 관련이 있었고 또 이 이주해라고 하는 이주해가 이 저 민비 시해 때도 이제 그 직접 가담을 합니다. 이런 사람하고도 굉장히 그 사업도 같이 하고 나중에는 이제 한일 이 합방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 배후 공작을 하는 현양사 뭐 이런 그 단체의 핵심 역할을 하기도 하는 우리가 볼 때는 그다지 이렇게 유쾌하지 않은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 무렵에 미우라 고로 공사하고 같이 조선에 나타났다. 이 사람 미우라 고로인데 좀 뭐 이상하게 생겼죠. 이게 행색은 이래도 이 사람이 일본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장인 그러면은 별 3개인데 일본에서는 중장이 별 2개입니다. 별 2개까지 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뭐 시바시로라든지 뭐 다케다 한시 같은 이런 낭인 그룹하고도 굉장히 깊이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하필이면 조선공사로 뽑아서 보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앞으로 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 하는 거는 조금은 우리가 유추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이런 인선이기도 합니다. 그 와중에 우리 고종과 민비는 그냥 이 베베르 주한 러시아 공사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고종과 민비를 뭐라고 그 설득을 했느냐.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을 방해하지 않으며 내정 간섭도 좋아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보호를 청하면 조선은 지극히 안전해진다. 안전해지긴 뭐가 안전해져요. 러시아는 전제 군주 국가이므로 그 예에 따라 당신의 왕권을 충분히 보호해주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너 일본하고 손잡아봐야 일본은 네 왕권을 약화시켜서 저 의연내각제하고 입헌군주제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 꿈도 꾸지 마. 네 왕권을 강화하려면 우리하고 손을 잡아야 돼. 근데 여기에 홀라당 넘어간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점점 더 이제 그 수렁으로 빠져든 게 뭐냐면은 이 러시아가 파놓은 함정에 이 고종과 민비가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내각을 장악을 해서 친러파들로 전부 강요들을 바꾸고 그리고 이 모든 이 국가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역에 러시아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전진 배치해서 이제 러시아의 영향력을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까지 밀고 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노우에 가오루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이 공사가 교체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노우에 가오루가 가서 야 고종하고 민비가 워낙 돈을 좋아하니까 돈을 가지고 한번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노우에 가오루가 일본에서 이제 그 밀명을 받고 와서 국왕에게 우리가 300만 원의 기부금을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300만 원 이게 웬 떡이야 이제. 고종하고 민비는 뭐 돈만 있으면 뭐 푸닥거리도 하고 뭐 인심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 막 돈이 필요한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 와중에 일본 정부가 막 야오동 반도 막 반환하고 뭐 이러는 바람에 조선 정책이 막 엉망진창이 되고 그러니까 일본 일부에서 야 우리가 왜 그 조선에다가 지금 러시아판으로 다 넘어갔는데 그 판에다가 우리가 3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우리가 줘야 되는 이유가 뭐야? 이렇게 이제 일본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 300만 원 기부금을 못 주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종과 민비는 돈 준다 그래놓고 왜 안 줘? 야 이놈들 말이야 이게 못 믿을 놈들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하고의 모든 관계가 이제 끝장이 나버리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우라 고로 공사가 9월 1일 날 서울에 부임을 해서 9월 3일 날 신임 미우라 공사하고 구임 이노우에 공사가 고종을 아련하고 이제 신임장을 제출하고 이제 저는
이노우에는 이제 돌아갑니다. 앞으로 이제 미우라 공사하고 잘 하십시오. 이렇게 임무를 인수 교대를 하면 그다음은 구임 공사는 바로 본국으로 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9월 17일까지 17일 동안이나 업무 인수인계를 명목으로 해서 같이 근무를 해요. 이거는 이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에 공사가 2명이 동시에 17일 동안이나 같이 주재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반드시 외교적으로 대분란이 일어납니다. 비슷한 일이 언제 있었느냐? 고종이 아관 파천을 할 때 러시아에서 신임 공사로 스페르 공사라는 사람을 보내고 그 다음에 베베르라는 공사는 멕시코 공사로 이제 발령이 났는데 갑자기 떠나기 전날 베베르 공사는 당분간 신임 공사하고 같이 근무를 해라 하고 2달간 같이 근무를 해요. 그 사이에 아관 파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신임 공사, 구임 공사가 같이 공동 근무를 하고 나면은 뭔가 이 대별난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17일 동안에 이노우에 가오루하고 미우라 고로가 민비 시해와 관련된 모종의 이 작전 계획을 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노우에 가오루도 이 민비 시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역사에서는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역사를 연구하고 그럴 때는 그러한 가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가 나와야 되는데 단지 이것은 추론이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일본이 주기로 한 300만 엔도 불발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고종과 민비는 러시아에 대한 기대가 한층 더 부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미우라 고로 공사가 와가지고 가만히 이제 지켜보니까 러시아 세력들이 막 곳곳에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미우라 공사는 소생은 이제 불교를 아주 믿기 때문에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공사관에 앉아서 연불이나 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우라 공사가 조선에 와가지고 얻은 별명이 연불공사다. 위장을 한 거죠. 연불을 애는 척 하면서 사실은 뒤에서는 민비 시해를 위한 작전 계획을 짜고 있었던 거죠.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하버드에 공부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은 시바 시로가 조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낭인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특히 요 아다치 겐조라는 사람이 우리 역사에서 참 보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서울에 지금으로 치면 필동 한국인의 집 부근 거기가 일제시대 그 이전서부터 일본 사람들 집성촌이었어요. 지금 그 드라마 센터가 있던 자리 거기가 나중에 이제 통감부가 들어서고 막 이럽니다. 그 일대가 다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한성신보라고 하는 신문사가 들어서요. 이 한성신보는 1894년 11월에 만들어졌는데 겉으로는 신문사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일본 외무성의 기밀부로 운영되는 첩보기관이에요. 그 첩보기관의 사장이 아다치 겐조라는 사람인데 이 아다치 겐조라는 사람 휘하에 한성신보라는 회사는 편집국장에서부터 주필에서부터 기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낭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낭인들은 칼이나 휘두르고 주먹이나 쓰는 이런 깡패가 아니라 상당한 지식과 학식을 가진 그야말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훤히 아는 그런 정도의 인물들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누가 지휘했느냐? 하버드 유학을 갔다 온 시바시로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지휘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민비시에 동원이 됩니다. 이게 한성신보사 직원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신문사 직원이고 기자입니다. 실제로는 일본 외무성의 간첩이었다. 그래서 한성신보는 조선 낭인들이 서울에서 활동하는 활동 거점이었다. 얼마 전에 중국 간첩들이 동방명중가 하는 중국집을 거점으로 하다가 들통난 적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다들 운영을 합니다. 또 조선에 와서 활동했던 낭인 중에 이 오카모토 류노스케라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일본 정부가 도대체 이 한국 정책을 어떻게 할지 막 갈팡질팡 막 하고 이러니까 매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민비를 죽여라, 민비를 죽여라 하면서 시를 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왜 민비를 죽여라 했느냐? 지금 우리 군인들이 피를 흘려가면서 청일전쟁에서 승리를 했었는데 이 외교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요동반도도 뺏기고 한반도도 지금 러시아한테 뺏길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일본 정부 뭐 하는 거냐? 우리가 알고 보니까 이 민비가 말이야 러시아를 지금 조선으로 끌어들이는 몸통인데 이 사람을 처치해가지고 다시 이 한반도를 일본의 영향력으로 집어넣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시위를 이 낭인들이 벌이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21일 날 미우라 공사가 이제 9월 1일 날 부임을 했는데 그로부터 21일 후인 9월 21일 날 미우라 공사가 조선에 있는 낭인 부대의 대장격인 이 한성신보사의 이 아다치 겐조를 불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한 번은 여우 사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네 밑에 젊은 녀석이 몇 명 있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다치 겐조는 이 각하가 뭘 하러 왔는지 한 번에 이해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비시에를 그 작전명을 여우사냥이다 이렇게 이제 그 붙이죠. 참 비참하죠. 한 나라의 왕비를 여우사냥에 비유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으니 말입니다.